부동산 이제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급, 수요, 그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걸 다 이용하시면 돼요. 시세부터 보면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에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강도도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 지금 시장 강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러네요. 다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시장 강도가 이제 마이너스 35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0 이하로 좀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본다는데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이 음영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인데, 이거는 10년치,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월이면 2월을 매년마다 10년의 데이터를 해서 평균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거래량보다 높게 거래량이 나타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낮게 거래량이 나타나면 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네. 입주 물량인데, 지금 광양에서 이때 2020년, 그리고 이때 2027년 이 사이를 보면 물량이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게 그렇죠. 적게 나온 게 보이죠. 네. 보이는데 중간에 빨간색이 이게 연별 수요량이거든요. 연별 수요량인데, 이거는 광양 지역 내에 적정 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량보다 낮게 공급 물량이 들어오면 공급이 적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기준보다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면 공급 물량이 과잉, 많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는 연별 수요량보다도 입주 물량이 더 적은 반면에,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연별 수요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입주 물량이 굉장히 현재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많네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입주 물량이 없었을 때는 매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입주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입주 물량이 2021년만 들어온 게 아니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봤을 때 전부 다 연별 수요량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광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입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를 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 하나 바로 이렇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없다가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 증가하는 시기가 입주 물량 시기하고 현재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를 이 분양 물건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수요, 즉 실거주 내지 투자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공급은 들어오는데 수요가 없어. 그러면 미분양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 중에서 이런 입주 물량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미분양은 거의 제로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계속해서 감소했다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매매 월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시장 강도도 최소한 0을 넘어서서 5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의 시장 강도가 해서 유지하는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임장을 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여러분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 이 소위 말하면 그래프가 별로 안 이쁜데 그래프가 이쁜 곳이 있나요? 사실 지금은 대부분 지역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하락장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네. 예쁜 지역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요가 좀 많이 있고, 앞으로 그 교통 호재에 대한 이슈가 이제 있는 평택인데요. 네. 평택은 현재 지금 매매 가격이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죠. 네. 상승하고 있는데 매수 심리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강도가 171이죠. 그렇네요. 100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 대한 부분도 현재 지금 월 그 평균 거래량보다는 낮게 형성되는데, 사실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출에 대한 규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택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지역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제. 예, 나타나는 현상인데, 좋은 점과 달리 평택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같은 자금을 있다고 한다면 지금
광역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자산을 좀 더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지역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은 평택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전출입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네.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 그럼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 호재가 크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인구수의 증가, 네, 또 전출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실수요자 내지 투자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평택도 지금 현재 이런 감소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래 절벽 현상이 풀려졌을 때 다른 지역보다도 평택 지역의 거래량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평택이 투자 순위 1순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도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시장 강도가 100 이상 상승을 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대략적으로 뭔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막상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없는데 시장 강도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 있고 네.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은데 시장 강도가 굉장히 높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역이 있고 네 가지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딱 연결됐다고 한다면 쉽게 판단이 될 건데 이 기준점을 뭘 잡아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38가지가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이 현재 들어가야 될 지역인지 팔아야 될 지역인지 이걸 판단이 가능하고 단지 중에서도 어떤 단지가 매가가 먼저 상승할 수 있는지 요즘에 말하는 그 AI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AI 정확도가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95% 정도까지 확률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걸 가지고 이번 장에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타임을 좀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그 북성에 이제 투자 기본반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어요. 네. 강의를 만들면서 이 테이블에 샘플을 이렇게 드리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네. 지인의 수치를 하나하나 입력만 하면 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네. 조금 전에 제가 평택 했으니까 평택 한번 봐볼까요? 다른 집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들이 있거든요. 네. 이 수치들을 하나하나 입력하면 결과적으로 이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값을 가지고 만드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자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를 조금씩 바꾸면 이 그래프가 달라지게 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하냐면 지금 가장 최저점이 이 지수가 지금 6점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6점인데 이 6점보다도 3점이 더 높은 포인트. 그러면 6에서 3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9 포인트가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9가. 네. 네, 9. 그래서 그러면 9가 나타났을 때 이 6점, 이 포인트를 저는 매수 기준원이라고 그래요. 매수 기준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매수 기준 지수를 6이라고 하는데 실제 매수는 6 플러스 3이 된 9 시점, 이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점점점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실제 이 지역의 평당 매매가예요. 근데 이 포인트하고 매가 상승의 포인트가 현재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 이 시점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석 달 내 이 사이에 내가 평택에 있는 지역을 가서 단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상승률을 내가 받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제가 가장 최저점이냐 이거 하기 위해서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쭉 보고 나서 최저점에 플러스 30점. 네, 그 시점에 저희가 어떤 매수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9라는 것이 매수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럼 추격 매수 기준으로 돼서 9 이상이 넘어가면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더라도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떨어지진 않는다.
이게 한 번 6에서 9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플러스 3이 됐을 때 이걸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팔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면에 하락도 한번 봐볼까요? 네.